산단 입주 폭감, 최악 상황 곧 온다. 제가 제목을 좀 과하게 썼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단이라는 게 국가산업단지를 말하잖아요. 전국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폭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대한민국의 뿌리 산업들, 현장 경제, 실물 경제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악 상황 곧 온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년새입니다. 1년새. 산단 신규 입주 기업 감소율 마이너스 30.8%예요. 이게 잘못 쓴 게 아닙니다. 3.08%를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신규 입주 기업이 30.08%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봐서는 진짜 충격적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도 한번 지표를 한번 보시죠.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3년까지 2020년에도 그 어려운 코로나19의 시절에도요 7,017개가 입주를 했습니다. 2021년에 7,694개, 그리고 말입니다, 2022년에도 7,689개나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요 5,319개밖에 안 됩니다. 1년 사이에 30.8%, 2,370개가 날아갔습니다. 야,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로 봅니다. 서울에서는요, 이게 국가산업단지 이러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아, 이게 국가산업단지야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신규 업체가 30%가 빠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장에 굉장히 저는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신규 입주 기업이 줄어들었을까? 실제로 말입니다,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대요. 인력난인 거죠. 최악의 인력난. 실제로도 말입니다, 제조업에서 말입니다, 지금 부족한 인력이 2023년 기준으로요 13만 6,791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을 많이 데려와서 조금 나아졌기는 해요. 2021년에 14만 3,493명까지 올라가다가 2022년 더 올라갔잖아요. 16만 4,054명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외국인들을 데려오면서 2023년에는 13만 6,971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말입니다, 부족률이 3.5%나 달합니다. 3.5%면 여러분,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2022년엔 4.2%는 그때는 심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구인난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 중견기업연합회 자료에 따르면요,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지난해 제조업종 중에 중견기업 신규 인력 규모는요 평균 41.3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충원된 인력은 41.3명인데 8.5명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요. 제조업에 사람이 없으니까 기존의 인력이 더 많이 일을 하잖아요. 더 많이 일을 하니까 기존의 인력이 반발해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순환이죠. 악순환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갑니다. 게다가 그 일을 시키는 사장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걸릴까 봐. 혹시라도 말입니다. 일을 많이 시켜서 그 직원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다. 그러니 시장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이제는 목표치를 다르게 잡아. 목표치를 100%, 120%, 150%가 아니라 지난해 대비 80% 수준으로 잡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대비 80% 수준. 아니 사람만 있으면 110%, 120%, 130% 할 수 있는데 목표 자체를 낮게 잡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심각하죠.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최악 상황으로 서서히 몰고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조업만 이런 게 아닌 전 산업의 부족 인원도 엄청납니다. 2021년에 55만 2,673명이었잖아요. 부정률이 3.1%였습니다. 2022년엔 더 커졌죠. 62만 2,707명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다가 2023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부정률이 2.9%로. 그러나 숫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54만 403명이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게 생산은 말할 필요도 없죠. 점점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쪼그라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인력을 더 가져오겠다. 외국 인력을 더 도입하겠다. 올해는 말입니다. E9이라고 해서 비전문 취업 비자 16만 5천 명이나 데려옵니다. 9년 새에 200%가 늘었습니다. 5만 5천 명 하던 2015년에 대비해 보면 지금 11만 명을 더 데려와서 16만 5천 명이 된다고 하니까 200%를 늘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말입니다. 인력들이 이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와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외국인 인력들은요. 월급 더 달라 월급 더 달라 안 주면 옮기겠다. 만약에 못 옮기게 되잖아요. 그 회사 사장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옮길 수 있거든요. 못 옮기게 되면 태업하고 농땡이 치고 이럽니다. 그러니 현장에서는 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 인력이 왜 부족한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내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저는 현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처방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인력의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이게 여러분 2018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주 68시간제예요. 주 68시간 일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주 52시간제로 바꿨어요. 일주일에 16시간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당 16시간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6시간을 더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 뽑을 사람도 없거니와 합계 출산율이 말입니다. 세계 최저잖아요. 0.78까지 떨어졌잖아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생산 가능 인구들이 점점 줄어가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들여오는데 외국인들의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장 입장에서는 더 뽑아서 줄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윈윈이 되는 거죠. 윈윈이 되는 게 아니라 루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목표치를 100이 아니라 전년 대비 80%로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니까요. 지금요. 이러면 나라가 쪼그라드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인력난이 더 심화가 되고요. 그 인력난 심화는요.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쪼그라들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요. 전 세계에서도 경쟁력에서 밀려날 겁니다. 제가 악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악담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지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지표가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최악의 상황 저는 충분히 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요 점점 꼬여간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요. 저는 경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개혁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갔어야 되거든요. 이건 못 풀어갔습니다. 못 풀어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최악의 사태를 저는 맞은 것 아닐까 싶어요. 만약 말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 후에 올해 4월 10일이죠. 국회의원 선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칫 최악의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 해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참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결국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요. 그 꼬여감이 우리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